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릉시 중앙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강화된 3단계라든 아니면 2.5단계라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중앙동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1년 동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에 저희 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회도 만들고 그리고 또 사진전을 하기 위해서 오늘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들이 저희가 1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던 여러 가지 다채로운 사업들의 그 성과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 센터 저를 비롯해서 저희 식구들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성과 공유의 사진전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이 많이 보이시죠? 여기는 숲속 그린 캠퍼스라고 해서 저희 중앙동 인문학 배움터 그리고 또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물론 12월은 오늘 성과 공유회가 주민과 함께하는 중앙동 문화의 날 프로그램이 되겠지만요.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중앙동 주민들의 문화의 날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했던 사진들을 쭉 전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사진을 어제부터 걸어놨더니 많은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여기 뭐 하는 데지? 이런 것도 했었네? 라고 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인문학 배움터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우리 센터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이런 벤치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뒷마당에 텃밭도 꾸며보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상추라든지 쌈채소를 또 길러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을 수확철이 지난 다음에 또 마을 가드닝 그 사업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주민 레시피 공유인데요. 누구나 다 집에서 하나씩 만들어 먹는 삼계탕이지만 주민분을 모셔놓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레시피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거는 저희가 첫 번째 했던 중앙동 문화의 날인데요. 저희가 단오를 온라인으로 했었죠, 올해. 그래서 우리 중앙동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고 해서 드림캐쳐도 만들고 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소원지 작성도 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걸어놨다가 나중에 또 이걸 또 다시 이렇게 태워가지고 소원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들도 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행사들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영화도 봤고 그리고 또 음악회도 또 같이 좀 개최를 해봤고 그리고 같이 머핀을 구워서 어르신들 계시는 경로당에 가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또 저희가 어르신들께 꽃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또 독거노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게끔 또 떡도 전달했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1년이 상당히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했던 프로그램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는 저희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나가시면서 저기는 어디지? 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센터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또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주민협의체에 가입해 주신 분들은 너무나 친숙한 공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전경을 보실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일부 공간만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그리고 저희 센터, 그리고 또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회의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게 되면 여기가 주민분들로 북적북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저희 센터에 많이 와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 보셨을 거예요. 여기 잠깐 좀 보여주시면은 지금은 겨울철이라 화초들이 조금 많이 추위에 웅크리고 있는데
요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요, 저희가 도시재생 마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료생 7분이 모이셔서 스스로 하기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우리 지역에 어떤 것들을 좀 개선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토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하기 마을학교 그 수강생 분들이, 수강생이라고 하긴 그렇고 동아리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분들이 마을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쓰레기 문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쓰레기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쓰레기통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 번의 회의 끝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골목 개선 사업을 하면 어떠냐라고 해서 저희가 골목 곳곳에 이렇게 버려진 곳에 식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좁은 공간에, 흙이 없는 공간에 식물을 어떻게 심지? 라고 해서 에코탄이라는 소재를 가져왔고요. 그때 첫 번째로 저희 이 계단에 깨진 타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에코탄으로 붓고, 그리고 식물을 심어서 정말로 잘 자라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저희 곳곳 골목에다가 이렇게 식생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더 다양한 스스로 하기 마을학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시죠. 저희 성과 공유에 처음 오시게 되면 만나는 공간인데요. 너무나 중요하시죠. 여러분들 뭐 단체로 오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지만 개별로 오시게 되면 반드시 발열 체온 체크하시고 참석 명부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동 도시재생 성과 공유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에서 3가지 단위 사업에 대한 그 전시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그 공간에 야외 전시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나가시는 길이시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지금 중앙동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지? 저희 그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영역에서 지금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동의 전체 영역 중에서 일부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총 마중물 사업비로 159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목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공공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도심 환경 개선을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4개의 단위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 후년, 그리고 23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소식지들이 지금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가 개소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거의 마비가 된 그런 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센터가 이곳에 자리를 이제 잡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실상은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개소식도 하지 못했고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해야 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민 주도의 사업이거든요. 주민들과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해법이 소식지였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소식지를 매달 발간을 하고, 그래서 센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에 어떤 상가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전해주면서 서로 간에 어떤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기로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부터 12월까지, 네, 12월호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게, 물론 센터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동에 이런 곳이라는 그 연재 기사를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동 곳곳에 있는 명소를 좀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주민 릴레이 인터뷰라고 해서 한 분이 인터뷰를 하고 그분이 다음 분을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또 인터뷰를 하면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지정을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그 소식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수린 코디 잠깐 만나볼까요? 이수린 코디 어디 계십니까? 정말 1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됐죠. 그쵸?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릴레이 인터뷰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들과 이제 토박이 분들끼리 이제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토박이 분은 이제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그분들 이제 응원차 이제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무래도 인터뷰라는 것이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글자로 나가기 때문에 잘못될까 우려하시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릴레이 인터뷰지만 한번 뚝 끊겼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외분들이 이제 또 소개하실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또 다시 선정을 해서 다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지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릴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을 찾아뵐지 모르겠는데요. 거절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액자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과 공유회가 끝나면 우리 이수른 코디가 그동안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만나 뵙고, 신문 기사에 있었던 내용들을 담은 액자를 선물을 하러 다시 방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준비하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또 올해 좀 아쉽지만 재밌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서부시장도 저희 사업 지역인데요. 어떻게 하면 서부시장 상권 활성화를 시킬까라고 해서 감자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하기가 어려웠고요. 저희가 이렇게 랜선 감자적 데이라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공모도 했고, 그 공모의 결과를 가지고 또 토요일에 날짜를 잡아서 11월 14일 날에 또 이렇게 나눔을 하는 플리마켓의 행사들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감자적 데이는 진행이 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실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살맛 나는 실버 라운지, 살맛 나는 맘스 라운지라는 두 가지의 단위 사업을 토대로 해서 첫 번째 실버 라운지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그다음에 문화교실뿐만 아니라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올해는 어르신 마을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통합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살맛 나는 맘스 라운지는 어찌 보면 우리 사업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 사업 지역에서 열심히 그 자영업을 하시고 계시는 상인들의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또 학습 동아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거리 테마를 조성을 하고 또 명소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사업들을 진행했던 박다희 코디네이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다희 코디네이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센터장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 살맛나는 맘스라운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맛나는 맘스라운지는 중앙동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도에는 상인 역량 강화와 상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은요, 상인 학교라는 이름으로 총 1기와 2기 두 차례가 진행이 되었고요. 두 차례를 통해서 그 상인들이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먼저는 도시재생에서 상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걸 이해를 하고, 그 후에 뭐 홍보, 고객관리, 아이템 분석 등 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들 후에, 그리고 선진 사례 견학이라고 해서 실제로 상인 주도로 도시재생이 되어지고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어진 지역을 방문해서 상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도시재생이 어떻게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고요. 특이하게도 이제 상인학교 2기 같은 경우에는 상인 워크숍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동 골목 상권의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기 요인들을 분석을 하고, 각 가게에 이제 분석된 내용들을 토대로 중앙동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상인들이 스스로 회의도 하면서 찾아내 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 상인들이 상인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도출해낸 것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중앙동 스탬프 투어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동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앙동이 매력 있는 점포도 많고 주변에 KTX역이 있어서 이제 유동 인구도 참 많은데요. 근데 중앙동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참으로 적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동을 지나는 우리 방문자들이 한 번이라도 더 저희 중앙동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동 상가를 이용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스탬프를 하나씩 찍어드려요. 그래서 총 3개의 스탬프를 이제 다 찍으시면 예쁜 중앙동 마을 투어 굿즈를 증정해드리는 이벤트인데요. 물론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이벤트를 하기가 괜찮을지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왕 방문하신 거 우리의 가게를 방문해 달라는 의미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중앙동 스태프 투어 이벤트 응원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상인 멘토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인 멘토링은 어찌 보면 상인 학교의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인 학교를 통해서 상인들이 본인의 가게와 아이템, 서비스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개선점을 찾아가는데, 아무래도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 멘토와 함께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상인 멘토링입니다. 그래서 상인 멘토링은 총 2차례에 걸쳐서 상인 멘토링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결과적으로는 5개 분야에서 각 3에서 5회씩 총 15회의 상인 멘토링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상인 멘토링을 통해서 후에 대표님들이 정말 필요하고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내년도에는 더욱 확대하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를, 그리고 필요하신 상인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상인학습 동아리는 상인 주도의 도시재생, 그리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연중 상시 모집을 했고요. 모집 대상은 중앙동에 계신 소상공인이라면 3에서 5인으로 구성되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인학습 동아리가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앙동 마을 투어 굿즈 제작이라고 이제 활동 결과물이 쓰여 있습니다. 저희 상인학습 동아리 이제 회원분들이 모이셔서 역시나 우리 중앙동은 홍보가 부족하다, 중앙동에 대해서 좀 그 방문자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주시고 싶다. 라고 하시면서 중앙동을 이제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중앙동 마을 투어 굿즈를 우리 읍성길 메이커스라고 하는 강릉원주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과 함께 연계하여서 멋지게 굿즈를 제작해냈거든요. 한번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짠!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동을 이제 대표하는 것들이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대도부가나와 인당 성당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참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상인분들이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중앙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단층 주택과 골목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길고양이, 그리고 한국은행부터 제1구 사거리에서 쭉 펼쳐져 있는 가로수길인데요. 강릉을 지나는 모든 버스들이 이 길을 지나기 때문에 강릉 중앙동이라고 하면 강릉 시민이나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기억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닐까 해서 이렇게 와펜으로 제작을 했고요. 뒷면에는 왜 이런 와펜들이 제작이 되었는지 각각이 가지는 의미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동 마을 투어 굿즈는 중앙동 스탬프 투어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이제 제공이 되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인 멘토링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도 쓰여 있고요.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맛나는 실버 라운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맛나는 실버 라운지는 어르신들의 이제 복지 케어, 그리고 시니어 도시재생 활동과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니어 복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뭔가 받기만 하는 거, 수동적인 자세로 참여만 하는 거, 임하기만 하는 거라고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목표하였던 바는 자조적인 노인 복지 체계 구축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앙동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하시고 중앙동 어르신 공동체가 활발하게 이제 조성이 되어서 서로가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면서 중앙동 공동체의 일원으로 도시재생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모습이었고요. 그것을 이제 위해서 올해 어르신 건강교실과 문화교실이라는 두 프로그램이 쭉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르신 건강교실은 어르신들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기초체력 증진, 그리고 치매 예방, 인지능력 증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그 도시재생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시니어 가드너 양성을 하는 문화교실 1기, 그리고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과 자아 찾기를 위한 문화교실 2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어르신들 활동 내용과 뭐 상인학교 활동 사진, 그리고 작품들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한번 관람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상인학교와 어르신 마을학교 활동 사진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30일까지 전시회를 계속하기 때문에 찾아와 주시면 언제든지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어르신들이 만드신 작품이 있는데요.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요거는 조각 그림 맞추기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인지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서 각각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색깔로 색칠을 하시고 이제 그림들을 조각조각 찾아서 맞추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친구들이랑 머리 맞대고 의논도 하시고 나중에는 이거 본인들 작품이라고 제목도 붙이시고 아래 참여자들 이름도 써서 넣으시고 참 애정이 많이 들어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여기 어르신들이 제작하신 자신의 인생 앨범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거의 10수년 이상을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러니까 본래 자기 자신대로는 못 사셨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저희가 이번 문화교실 2기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뭐 글씨를 쓰고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을 가르쳐 드린 이유도 어르신들이 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본인이 가장 인생에서 행복했던 경험, 사랑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많은 것들을 글로 쓰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인생 앨범을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끄러워 하시는 것도 많았지만 나중에는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요. 서로 웃기도 많이 웃으시고 저까지 같이 치유되는 시간들이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자신감도 다시 회복하시고 이제 뭐 공동체 생활도 함께 즐기시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활발히 도시재생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실 예정입니다. 여기에 잠깐 소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중앙동 읍성길 메이커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릉 원주대 지역참여 예산제도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강릉 읍성길을 토대로 이 중앙동의 이제 마을 투어, 루트 제작, 그리고 스토리 텔링, 그다음에 마을 투어 굿즈나 여러 가지 지도 프로그램 같은 걸 제작하는 이제 활동으로 네, 여기 보시면 큰 지도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어르신들이 함께 작업한 중앙동 추억 맵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중앙동에 적게는 10년 이상부터 뭐 평생을 중앙동에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만큼 중앙동 곳곳에 가지고 있는 추억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친구랑 발차기 한 방 해가지고 이겼던 거, 30년을 넘게 출퇴근했던 출근길, 그리고 소중한 친구를 만났던 학교, 이렇게 등등 어르신들의 추억이 이제 담긴 중앙동을 소개하고 싶고, 또 저희들도 이 어르신들의 추억 지도를 함께 걸으면서 또한 새로운 중앙동의 추억을 쌓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중앙동 추억 지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와주시고요. 그리고 이 길 한번 따라 걸으면서 중앙동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쪽에 마지막 저희 살맛나는 실버 라운지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작품인데요. 이게 어르신들의 꿈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나의 꿈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문화교실 2기에서.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같이 글로 적고 나누고,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고 그에 맞는 이제 분위기로 합성을 하고 어르신들의 굵기를 넣은 작품인데요. 옛날에 음악가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 되지 못했던 분도 계시고, 공주처럼 살고 싶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였던 분도 사진 속에서는 공주님이 한번 되어보시고, 어르신들의 꿈을 저희가 표현해드린 작품인데 어르신들이 이 사진을 보고 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와서 어르신들의 꿈을 응원을 해주시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친해지기 함께 스며드는 시간이었다면 2021년도에는 살맛나는 실버 라운지에서는 상인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하고 창업 교육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어르신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 자기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 교육도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소개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사업들을 소개해줄 이수린 코디네이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끊으시면 안 되나요? 네, 그래서 수린 코디네이터님 나오시면 막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이수린 코디네이터님 오셨나요? 네. 많이 기다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린 코디입니다. 저는 이제 막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2020년도 막거리 조성 사업, 일단 막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막거리 조성 사업은 저희 강릉시 중에서도 저희 중앙동 사업지역, 살맛나는 중앙동에 있는 곳곳을 홍보하는 지역 홍보가를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홍보가들이 저희 마을 주민분들이 되시겠죠. 어떤 형태로 지역 홍보가로 활동을 하시냐? 입문 과정이 있고 기초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올해는 입문 과정과 기초 과정 두 가지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입문 과정은 말 그대로 마을 해설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지역 어디에든 하나 이상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마을 해설가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해설가 양성 과정으로 강릉 중앙동의 이제 역사적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원 그리고 인적 자원들을 엮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지금 지도가 이렇게 크게 하나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가 막 붙어 있고 길도 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된 것 같은 경우는 읍성길, 옛날에 여기 읍성이 이 안에 조성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분을 모시고 여기에 읍성 현장이 지금도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성벽을 따라서 연구를 해 보았을 때 이만큼 명주동을 끼고 우리 중앙동도 끼고 해서 일부를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지역이 여기 파란색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읍성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 지역은 명당이었다 라고 저희끼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복 받을 거고 다 건강하고 잘 될 거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제로 해서 나중에 기초 과정에서는 입문 과정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지도를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 분은 각자 수강생들끼리 다른 테마를 가지고 지도를 제작을 했는데, 한 분은 이런 역사적 강릉대도부 관화 포함해서 이런 역사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역사 투어 기행, 그리고 한 분은 저희 중앙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식당, 그래서 주민들이 가는 로컬 식당들을 곳곳 소개한 그런 투어 길도 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길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할 때는 토박이 분들도 모시고 그 토박이 분들의 추억까지 같이 담아서 제작을 했으니까요. 근데 아직 실물로는 제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끝날 무렵에 제작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 찾아오시면 또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꼭 관심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 해설사 과정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투어 길도 있고, 그래서 투어 가이드로도 양성을 할 거예요. 지금은 조금 막 투어를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막 소개를 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초 과정을 거치시면서 완벽한 해설가로 탄생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입문 과정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기초 과정을 들어갔는데요. 기초 과정은 어떻게 제작되었냐? 기초 과정은 테마가 오프라인에 이은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사람들이 많이 접하고 있고 친숙하고, 그리고 여행객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영상이 보이시나요? 저희 수강생 분들이 7주 과정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곳곳을 자막도 달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도 총 6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꼭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활동했던 사진들도 이렇게 쭉 걸려 있어요. 그래서 수료식까지, 그리고 이제 입문과정 수료식, 그리고 기초과정 활동했던 내용들 이렇게 유튜브 찍으려고 사진부터 먼저 탄탄하게 배우는 이런 사진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임당 성당 특강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사부에 대해서 배우는 특강 이제 투어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 지역 홍보가로서 계속 역량을 키워나가시고 계신 6분이 계시니까요. 끊임없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있으시다면 내년에도 입문과정, 기초과정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중앙동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동 살마터 단위 사업 이제 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실게요. 네, 저희 2층을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2층에 올라오시면 저희 중앙동 살마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동 살마터는 중앙동의 가장 큰 꽃이라고 불리는 주민협의체 분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도시재생 마을학교 등등 여러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마을학교부터 이렇게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센터 2층을 못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요. 어떤 곳인지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중앙동과 도시재생과 그리고 살맛나는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형으로
도시재생으로 사업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기초 지식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기, 2기, 3기가 진행이 되었고요. 총 수료를 14분, 9분 이렇게 수료를 하셨습니다. 수료를 하시면 저희 중앙동 활동가로서 도시재생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중앙동의 활동가로서 탄생을 하셨고요. 올해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하기 마을학교는 도시재생 마을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스스로 하기 마을학교를 다시 입학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스스로 하기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동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결하면서 또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 마을 재생 워크숍 그리고 성과 공유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는 내년에 아무래도 올해 또 준비를 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크게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더 좋은 사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 재생 워크숍 온라인으로 저희 했는데 다들 보셨죠? 그래서 아직 못 보셨다면 저희 요 보고 있는 채널에서 마을 재생 워크숍 찾으셔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보시고 내 의견이 조금 다르게 있다 하시면 또 연락을 주시고요. 공감한다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재생 워크숍 아직 구독을 못 하셨다면 QR코드도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마을 재생 워크숍 저희 중앙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운영은 저희 주민협의체 어떤 분들인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뒤쪽에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시재생의 꽃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민공모 프로그램은 주민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래서 나는 중앙동에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어. 이 부분이 조금 바뀌면 더 좋았을 텐데 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으로서 실행을 해나가면서 직접 중앙동을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강릉원주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함께해서 11통팀, 사람향기팀,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누구나 팀 이렇게 세 팀과 함께 중앙동을 바꿔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안쪽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네, 아무래도 저희 2층은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면 바로 오른쪽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중앙동 도시재생마을학교 1기 수료하신 분들의 과정입니다. 입학도 크게 했었고요. 그리고 중앙동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중앙동 사업 어떻게 계속 2020년들을 나갈 것인지, 그리고 현장은 직접 보면서 이 현장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봤고요. 그리고 역사적 자원의 가치 여기서 한번 함께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 재생 워크숍을 거쳐서 주민 워크숍 조그만하게 마지막으로 수료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동일하게 2기, 3기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 중앙동 도시재생 마을학교는 상반기, 하반기에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 차후 연도에도 계속 쭉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직 수강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2기, 3기 수료생분들 또 활동 사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더 인원이 많아졌죠. 그래서 관심을 이제 1기 수료하셨던 분들이 이제 2기도 한다, 3기도 한다 이렇게 입소문을 내시면서 이렇게 쭉 수료까지 점점 더 많은 인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워크숍 활동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여기서 함께 보시죠. 지금 1기의 주민 워크숍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주민 워크숍으로 중앙동에 이제 바라는 점, 또 장점, 강점
단점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고 또 어떤 것들이 가장 심각한지 투표도 하고요. 그리고 이 투표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발표의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쭉쭉 활동을 했습니다. 1기는 요 3개 팀으로 나뉘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또 2기입니다. 2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똑같이 저렇게 도표처럼 진행이 된 부분도 있지만 질문을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일단 수업에 어떻게 오시는지,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한 도시재생은 어떤 건지,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동에 미칠 긍정적인 면 등 총 10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을 공유를 하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왜 그 이유가 뭔지 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함께 확장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3기도 저녁반으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계속 교육 과정은 저희 책자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구독기 관람하고요. 열람이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1기, 2기, 3기 어떻게 교육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육 내용을 간접적이나마 아무래도 강사님이 말씀하는 게 훨씬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죠. 이해도가 더 높을 테니까 그래도 요거를 보시더라도 아직 도시재생마을학교를 수료하시지 않으셨다면 꼭 수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 만나 뵐게요. 그리고 저희 마을재생 워크숍도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저희 마을재생 워크숍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는 많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크릴판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크릴 가림막으로 해서 이렇게 다들 조금 열악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조금 많이 축소된 것들이 많아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렇게 프로젝트들도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하기 마을학교, 저희 아까 도시재생 마을학교를 수료하시면 선택적으로 수강이 가능하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책자로 어떻게 과정이 되어 있는지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도 포토북으로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찾아오셔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 일단 수강 시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동아리다 보니까 언제 모일 것인가, 몇 시에 만날 것인가, 몇 주에 한 번 만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언제 만나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 동네 주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심각한지 함께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골목 환경과 꽃 환경을 주제로 해서 조금 중앙동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 주제로 골목 환경과 꽃, 나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재료가 있었거든요. 에코탄이라고 물과 닿으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굳는 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흙이라고 해요. 접시에 그냥 이렇게 그 흙 담고 식생을 꽂으면 어디서도 화분이 있지 않아도 이 꽃을 키우고 식물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흙을 활용을 해서 정말 그렇게 화분이 없어도 될까라고 저희 중앙동 살마터 계단에 오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깨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스스로 하기 마을학교 수강생 중 한 분께서 여기 그러면은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 굉장히 딱딱하게 잘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데? 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은 직접 현장에 써보자 라고 해서 현장으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장소 선정을 위해서 이제 어디에 할 것인지 먼저 장소를 요렇게 막 물색을 했고요. 그래서 장소 물색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장소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로 선정을 해서
가장 먼저 바꾸자 한 곳은 이곳이었는데요. 나무 전봇대입니다. 그래서 나무 전봇대로 사용되던 곳인데 지금은 쓰레기통으로 쓰이다가 이곳을 이제 꽃으로 가득 채웠어요. 겨울에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월동이 가능한 식물로 꽂아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쓰레기통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추후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쓰레기는 이곳에 더 이상 꽂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혹시 이 사이사이에 담배꽁초를 꽂으면 어떡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딱딱하게 굳는 흙이라 해서 그런지 하나도 붙지 않은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 곳곳에 또 쓰레기도 담고 있고 벽돌 사이 이제 파인 벽돌 있잖아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벽돌에 또 흙을 채우고 이렇게 식물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이 이제 그냥 쓰레기가 아닌 식물들로 가득 찬 중앙동을 곳곳에서 보실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활동을 잠시 중단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다시 땅이 또 마르고 땅이 또 좀 촉촉해지고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다시 이분들을 모이셔서 다시 곳곳에 중앙동 곳곳에 또 꽃을 피우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은 주민협의체 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들도 저희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전에 주민협의체 제가 간단하게 그냥 꽃이다. 중앙동에 이제 도시재생이 있어서 꽂힌 존재들이다라고만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목적을 하는지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중앙동 사업지구 발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며 이렇게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주민분들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래서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계속 남고 주민분들이 살아갈 공간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건에 맞게 이 도시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의견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분이 거주하고 계시면 100분을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모집으로서 주민협의체 분들을 만나 뵙고 있으니까요.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저희 중앙동은 그분들에 맞게 더 주민분들의 의견과 요구에 맞게 더 잘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가장 큰 다양한 의견 수렴 기관으로서 합의도 해주시고 갈등 조정도 해서 하나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하나의 목소리로 조정하는 의결 기구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 나갔는지 제가 가장 주력한 이 부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포토월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동 주민 주민협의체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중앙동 사업지역 곳곳에 걸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도시재생 말학교 수료하신 분들도 오시고 해서 저희 주민협의체 소소하게 몇 분이 발대식을 갖춰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시 모집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 발대식을 통해서 위원장님을 선출을 했었고 부위원장님을 선출을 이날 발대식 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TFT 팀을 꾸렸습니다. TFT가 뭐냐면 이게 하나의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은 정관 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재정할 분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TFT 팀을 꾸렸는데요. 이 꾸리는 과정도 발대식에서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받고 주민협의체 분들을 모시고 이제 TFT 팀 8분을 꾸려서 저희가 정관 재정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관이 이제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하나의 의결 이제 승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창립 총회를 진행했는데 이때도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장도 보내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다행히 저희가 정관이 한 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는 정관도 계속 수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관으로서 이제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저희 주민협의체가 계속 이어나갈 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민협의체 분들이 모였지만 어떤 것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사가 저희 센터 뒷마당에 행사가 있는데 이때 모이셔서 저희 주민협의체가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에 흔쾌히 드립커피와 동충하초 차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드립커피도 내리면서 이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께 차도 나눠드리고 하면서 저희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다, 발대를 했고 지금 이렇게 활동 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행사에서 이제 또다시 저희 주민협의체 활동을 홍보를 했었는데요. 감자적 데이 앞에 저희 센터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저희 센터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 감자적 데이에서 나중에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이 제품을 하면 좋지 않을까 했던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시식회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품평회도 받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저희 주민협의체는 이제 어묵 나누기도 진행을 하면서 따뜻한 행사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는 주민화합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저희가 기금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라고 제안을 했다면 주민화합의 날은 주민협의체 분들이 전부 모이셔서 직접 준비를 해주신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전시를 하고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제 설명도 드리고 분과위원장님 소개도 드리고 OX 퀴즈도 준비를 해서 OX 퀴즈 해서 최종 남은 몇 분이 선물을 가져가시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 주민화합의 날이라고 했지만 주민협의체의 날처럼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그런 주체로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은 제가 준비한 가장 애증하는 포토월은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주민공모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1통팀, 사람향기팀,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누구나 팀 이렇게 세 팀이 진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팀이 11통팀입니다. 11통 쪽에 아무래도 조그마한 골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어둡고 밤이 되면 깜깜해서 주민분들, 성인 남성분들도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은 여기는 해람중학교도 인근에 있어서 학생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 그러면 여기를 조금 밝히자라고 해서 5분이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11통 주민 5분께서 모이셔서 벽화를 채색도 하고요.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 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도시 활력 협업 증진 센터장님이 함께 또 해주셔서 이런 재밌는 아이템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 LED 센서 등이 설치가 되어서요. 어두웠던 곳은 이제 그렇게 전봇대를 세우지 않고도 지나가는 길 어둡지 않게 준비되었으니까요. 여기 어디냐 하시면 참새방앗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참새방앗간과 나무이야기 공방 뒤쪽에 길입니다. 그래서 밤에 지나가시다 보면
얼마 걸으면 불이 빵, 조금 더 걸으면 불이 빵 하고 켜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5분이 제작하신 벽이 많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프닝도 조금 있었지만 그것도 잘 해결되었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나중에 또 책자로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람 향기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로 164번 길 분들이 모이셨어요. 5분이 모이셨는데, 이분들이 임영로 164번 길은 위치가 어디냐면 빙그레 김밥 있고 손병욱 베이커리 있고 한 그 거리 뒤쪽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은 주거지랑 상가랑 혼재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이 앞쪽보다, 문화의 거리보다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볼거리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셔서, 그럼 우리는 꽃을 피워보자, 꽃이 있는 거리로 만들면 우리 상가도 살고 거주자도 함께 즐겁지, 눈이 즐겁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화꽃을 심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다 졌고 지금 초록색들만 이제 잘 남아 있는데요. 이 국화꽃은 이제 조금 내년도에는 다시 꽃을 피우거나 아니면 또 지원을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 5분께서 이 곳에 꽃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하시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임영로 164번 길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꽃이 즐비한 거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 화분 왜 나는 안 주냐, 왜 쟤네만 꽃을 주냐, 우리도 꽃 주면 안 되냐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내년도에도 주민공무 사업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조금 더 키울 거고 더 많은 분들을 모집할 수도 있어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2021년도 주민공무를 놓치지 않고 함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앙동 곳곳에 현수막으로서 늘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함께 구독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드릴 마지막 팀은 사회적 협동조합 무분화 팀입니다. 이 팀은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어요. 주민공무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민공무 설명회를 먼저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때 찾아오셔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되는지 저건 되는지 이렇게 의견도 많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만큼 많이 관심을 표명했던 팀인데요. 결국 이 팀이 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청소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의 주제는 중앙동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의 생각, 이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인데요. 그래서 청년과 청소년들이 중앙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이 중앙동을 어떻게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마을학교의 축소판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포스트잇에 의견들을 막 붙여가면서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보완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각을 책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정리를 해서 마을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중앙동에 이때까지 저희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 무분화뿐만 아니라 그 모든 청년들이 했던 활동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요. 총 정리한 책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 센터에도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관심 있으시다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책들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무분화팀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포토북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향기 팀 또한 그렇고요. 주민공무의 11통 팀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포토북 와서 구독 가능하시니까요. 오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찾으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무한테도 배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중앙동 살마터
사업을 이제 총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부 살마터는 2층에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진들도 많이 보시고 내 얼굴들도 찾아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2020년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앙동의 가장 중심인 중앙동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동 살마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시 내려가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는 저희 센터장님께 제가 이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네. 우리 긴 시간 동안 박다희 코디네이터하고 이수른 코디네이터가 각자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자, 이 자리에 정말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나와 계십니다. 사실 도시재생 사업하면은 주민 중심의,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태영 주민위원회 협의체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큰 성과가 뭐냐라고 하면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단체 등록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있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저희가 사실 올해 가장 희망했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도 역시 주민협의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요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지속성을 위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장님 상당히 좀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면 내년에 주민협의체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안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일들을 내년에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도 지금 짧은 기간 안에 감사절대라든가 이런 걸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지원센터에서 같이 지원을 받아서 감사절대 같은 경우는 상시 매년 할 수 있게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마을 관리 협동조합을 개설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창출되는 걸 갖고 우리가 협동조합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더 연구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을 모시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저희가 이제 따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근데 방송 나오는 거 보고 격려차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막 던져도 답을 다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죠? 그래서 저희는 어찌 보면은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주민협의체 분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좀 우리 센터랑 주민협의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위원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협의체 회원들 그 수시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조금 안내를 해주시죠. 처음에는 저희가 저희 사업 구역 안에 있는 분만 협의체 회원으로 모집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저희 이 사업 구역 안에만 할 게 아니고, 중앙동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 협의체에서 많은 또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폭넓게 중앙동 주민이면은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좀 개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중앙동 도시 재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 살맛나는 중앙동이라는 도시재생 사업지
협의체에 내에 있느냐 안 있느냐 뭐 이것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중앙동 주민으로서 봉사하겠다는 말씀은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아마 이제 협의체에서 그렇게 결의를 하신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협의체는 4개의 분과위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초창기라서 뭘 뚜렷하게 뭐 한 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그 뭐 센터에서 상인학교라든가 마을 공동체 뭐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다시 열심히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제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살맛나는 중앙동의 든든한 핵심 구성원들이 협의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 보시면 저희 살맛나는 중앙동 전시회 어떻게 잘 온라인으로 관람하셨는지요? 혹시나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센터에 언제든지 29일까지 방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보시는 요 장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시는 분 사진 밑에는 또 몇 줄 적으셔서 이렇게 남겨두시면 그분이 또 상당히 기분 좋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그 대신 단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수로 진행을 하셔서 오셔서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 전시회를 다니신 다음에 느낌과 또 21년에 바라는 살맛나는 중앙동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2021년도 다이어리입니다. 네, 상당히 색감도 세련되게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1년 동안 저희 사업하고 저희 중앙동 그 곳곳에 있는 사진들로서 제작된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과 공유의 라이브 방송 잘 보셨는지요? 중간중간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정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네, 대본 좀 해드릴까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아까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구경도 하셨고 또 1년 동안 저희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잘 들으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쯤에서 마무리 인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도 성공을 위해서 주민협의체와 센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오늘 참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죠. 네, 크리스마스 네, 잘 보내시고요. 내일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